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홈페이지 오픈은 오늘 했죠. 하객 SK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마진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보고 주변 시세랑 입지 분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향후에 발전될 곳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한사항을 보게 되면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인천시 거주자한테 100% 우선 공급을 하고요. 11월 4일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었죠. 그때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신 분이라면 당해 조건으로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고요. 그래서 인천에 나오는 분양단지들을 보면 분양가가 그렇게 저렴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24년 9월까지로 제한이 되고요. 재당첨 제한은 7년, 거주 의무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부 8호 이하 물량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추첨제 25% 배정받고요. 그리고 분양 일정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 4일에 나왔죠. 5일날 평면도 이런 게 공개됐습니다. 특별 공급 접수는 11월 15일, 1순위 접수는 11월 16일에 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24일에 있습니다. 함께 인천에서 분양하는 두산 2부 제니스 같은 경우는 23일이 당첨자 발표죠.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 모두 다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서 두 군데 다 넣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여기가 하객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하는 곳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미추홀구에 정비 사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재건축 단지들도 있고 재개발 단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낙후되어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진짜 천지개벽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교통 호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 정도면 그래도 널널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1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581세대인데 여기는 조합원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300세대 정도가 조합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분양으로 분양을 합니다. 조합원 분들이 보통 로얄동 로얄층을 가져가는데 아무래도 조합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괜찮은 동호수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형을 보면 59A, 59B, 74AB, 84AB로 구성이 되고요. 물량을 보게 되면 59A 타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9B랑 74A가 한 150세대, 그리고 나머지 타입들은 100세대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첨제 물량이 있죠. 59A 타입은 한 87세대 정도가 되고요. 59B 74A는 한 20세대 정도, 그리고 74B 84는 요 정도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가점이 낮아서 추첨제 노리시는 분들은 이 물량을 참고하셔서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보게 되면 분양가가 그렇게 저렴하게 나오진 않아요.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를 따로 적용받진 않습니다. 59A 타입 기준에서 1층은 3억 5천, 20층 이상은 4억에 나왔고요. 74 타입은 저층은 4억 2,500, 20층 이상은 4억 8,500에 나왔습니다. 84 타입은 4억 8,500, 그리고 가장 비싼 건 5억 4천까지도 나와 있고요. 앞전에 분양했던 CTOCL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다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금 계획을 보면 일단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내시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5회차까지는 중도금을 납부하실 게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6회차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고요. 발코니 확장은 필수기 때문에 이 금액도 분양가에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발코니 확장비가 저렴하게 나오진 않았죠. 59 타입이 무려 1,600만원입니다. 74가 1,700, 84가 1,800으로 59 타입하고 84 타입이 평형 자체는 차이가 나긴 하지만 발코니 확장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첨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84 타입에 당첨되는 게 역시 가장 좋겠죠. 자금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세워보겠습니다. 59 타입 분양가를 발코니 확장비까지 합쳐서 4억 5천으로 잡고 84 타입 분양가를 발코니 확장비 합쳐서 5억 8천으로 잡겠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 10% 필요하시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50% 실행하고 나머지 중도금 10%에 대해서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가 된다고 하면 요 금액만 있으면 돼요. 연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금액의 2배가 필요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입주했을 때 여기 KB 시세가 5억으로 예상이 된다면 잔금 대출은 최대 2억 5천까지 나오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금액은 2억 정도가 되고요. 만에 하나 대출 기준이 강화돼서 KB 시세 기준이 아니라 분양가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대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전세를 주시면 되겠죠. 입주 시에 전세를 준다 그러면 5천만 원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23년도, 24년도에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전세를 주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현재를 기준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84 타입 KB 시세가 나중에 7억 정도까지 예상이 된다면 잔금 대출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시면 3억 5천까지 나오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금액은 2억 3천,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는 8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되고요. 여기 미추홀구를 보면 주변에 청라랑 송도가 있죠. 청라, 송도가 이미 10억을 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하는 미추홀구도 청라랑 송도를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 중간중간에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많으면 전세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내 투자 금액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분양가가 저렴하게 측정된 것도 아니고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 줄 계획보다는 본인이 실거주할 생각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좀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 가치는 확실히 좋은 곳이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청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추홀구 인구수는 2018년에 비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 세대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구수랑 세대수는 앞으로는 계속 많아질 거예요. 인구수가 증가하는 속도랑 초과 공급량이랑 이게 얼마나 맞아떨어질지가 가장 큰 문제겠죠. 다음으로는 입지 환경을 보겠습니다. 입지 자체로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이 주변 일대가 싹 다 개발이 됩니다. 재개발하는 곳만 해도 10곳이 넘고 재건축하는 곳도 한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 측면을 먼저 보면 제2경인 고속도로가 있죠. 일단 이 고속도로도 잘 되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청역에 언젠간 GTX-B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하객역이 나중에 들어올 예정이죠. 여기 하객역을 통해서 송도역까지 가게 되면 KTX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월판선도 여기가 출발하는 곳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호재 중에서는 이 월판선 개통하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솔직히 KTX는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지 않죠. 그에 비해서 월판선이 개통되게 되면 안양, 광명, 과천, 판교 이런 주요 일자리들하고 쉽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백학초 보이고요. 하깃고, 인주중, 하깃초.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처럼 초품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보 10분, 15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곳에 학군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지방법원도 있고 지방검찰청, 인하대까지도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여기 검찰청에 출근하고 인하대 다니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상권 자체가 발달하기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일대도 재개발을 쫙 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CTOCL이라고 대규모 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두 곳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상승할 여력은 크긴 합니다. 하지만 상승할 때까지 공급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공급 물량이 얼마나 잘 소화되는지 그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본인 자금 계획이랑 나중에 전세를 줄지 본인이 들어가서 살지 그런 걸 어느 정도 계산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주변 시세를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SK뷰가 들어오죠. 바로 근처에 있는 단지들은 조금 연식이 됐습니다. 자, 연식된 것도 한번 볼게요. 자, 2007년식이고요. 하객 풍림 아이원 2090세대 대단지입니다. 여기 84 타입 지금 나오는 호가를 보면 5억 3천, 저층이 5억 3천이고 11층이면 5억 8천이 나오죠. 대략적으로 6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뷰 84 타입 분양가가 5억 4천이기 때문에 당장 주변 시세랑 비교만 하더라도 확실히 메리트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주변을 보면 여기가 입지 자체는 훨씬 더 좋지만 일단 대장 아파트 가격도 보겠습니다. 현재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인천 SK 스카이뷰 브랜드도 동일하죠.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저층이 7억 정도에 나오고 전용 5구 타입 25평은 6억에 거래가 됐네요. 84 타입은 대략적으로 7억 5천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16년식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하객, 여기도 분양권 상태로 거의 7억에 육박해서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여기 안전마진이 한 그래도 1억에서 2억 정도는 보이시죠? 현재 기준에서 그렇고 나중에 여기가 정비사업으로 싹 개선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상승 여력이 크긴 합니다. 근데 공급 물량이 많아서 나중에 전세 주기는 살짝 힘드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전세가도 볼게요. 자, 주변에 있는 구축 전세를 보겠습니다. 구축 전세 가격이 84 타입 기준에서 4억 5천에서 5억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대장 아파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전세 가격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5억에서 5억 5천만 원. 전세는 대략적으로 84 타입 기준에서 현재는 5억 정도로 잡으시면 대략 맞으실 것 같아요. 59 타입은 전세가 한 4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입주할 때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인천 자체 공급 물량이 워낙 많긴 합니다.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긴 하지만 결과 좋은 건 확실하지만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 1500세대가 들어가는 단지인 만큼 대단지로 구성이 되죠. 대부분 남동향, 남서향으로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보면 5구 A타입 760세대 중에서 689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대부분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면을 자세히 보면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4베이 판상형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재개발 단지들은 보통 3베이로 많이 나와요. 옛날에 설계된 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마통풍은 되는 구조고 방이 이렇게 3개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평면처럼 드레스룸이라든지 팬트리가 없는 게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5구 B타입을 보면 180세대 중에서 155세대 일반 분양합니다. 남서향, 남동향으로 구성되고 평면도를 보게 되면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죠. 단창으로 나와 있는 투베이 타워형이라서 이쪽으로 마통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레스룸은 따로 없고 파우더룸만 작게 있고요. 복도의 팬트리는 따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74A 타입 151세대 일반 분양 물량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남서향, 남동향. 여기도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네요. 5구 A 타입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커져서 이게 아마 드레스룸 같네요. 드레스룸이 작게나마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4B 타입. 자, 조합원분들이 하나도 안 가져가셨죠? 76세대 다 있습니다. 남동향,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요.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단창으로 되어 있어서 마통풍은 주방창으로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그만하게 드레스룸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84A 타입. 자, 조합원분들이 대부분 다 가져가셨죠? 51세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평면도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역시 4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왔네요. 드레스룸도 있고 팬트리 공간도 있고 디귿자 주방에 마통풍 되는 구조. 여기가 당연히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역시 이 타입을 노리셔야겠죠. 다음으로 84B 타입. 여기는 93세대 일반 분양 물량이 있고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84A 타입에 비하면 확실히 선호도가 떨어지는 평면도이고요. 그래도 84 타입으로 커진 만큼 복도에 팬트리가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존재합니다. 근데 가점이 확실히 높다고 그러면 84A지만 가점이 애매하다고 하시면 이 다른 타입 중에 한 군데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분양했던 단지들을 보면 CTOCL 3단지부터 볼게요. 여기 분양가가 84 타입 기준에서 6억 1천만원, 엄청나게 비싸게 나왔었습니다. 여기 경쟁률도 볼게요. 여기 경쟁률은 그래도 한 자릿수도 나왔고 두 자릿수도 나왔는데 가점 커트라인이 30점대부터 62점까지, 62점은 펜트하우스니까 30점대부터 한 50점대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비싼 편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완판이 되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왔던 CTOCL 1단지를 보면 여기 분양가는 좀 더 저렴해졌습니다. 84 타입 기준에서 한 5억 7천만원 정도에 나왔고
경쟁률을 보게 되면 경쟁률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올라가고 경쟁률 자체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분양했던 CTOCL 4단지, 여기를 보게 되면 84 타입 기준에서 조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 5억 9천, 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경쟁률을 보게 되면 경쟁률은 앞전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앞전에는 한 자릿수도 나오고 10대 1, 20대 1이 나왔는데 몇 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하는 곳들은 계속해서 인프라가 확충되고 인구수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점 커트라인이나 경쟁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여기 CTOCL이랑 생활권 자체는 다르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상에는 하객 SK뷰도 무난하게 완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올 CTOCL 단지들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오늘 나온 송도 자이더스타 거기 넣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가점이 조금 안 된다고 하면 하객 SK뷰 여기 넣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실 수가 있고요.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내 가점이 70점 이상 된다고 하지 않는 이상 100% 만족할 만한 곳에 당첨되긴 어렵습니다. 내가 100% 만족하고 싶은 곳에 살고 싶으면 돈 잔뜩 싸갖고 가서 프리미엄 주고 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청약으로 당첨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마진도 얼마 깔려 있고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도 보장을 받습니다. 내가 100% 만족할 만한 곳들만 청약을 하면 당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 자체만으로도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나왔던 청약 단지들도 공부해 보시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내가 어디에 청약하면 좋을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번에 나온 하객 SK뷰도 본인이 장점과 단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청약까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송도 자이더스타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